이 우리나라 인식이 소변 PCR 검사를 그냥 STD 검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에이즈 매독이 더 무서운 병이니까 그거를 확인해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저는 괜찮아요. 소변 검사만 해주세요. 맞아. 저 STD 검사해 주세요. 근데 STD 검사가 성병인데요. STD 검사해 주세요. 아 소변 검사요? 아 예. 처음에 나도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PCR 검사 항목에 우리나라는 보험 체계 때문에 뭐 9종이나 12종이나 환자 부담금이 똑같으니까 12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헤르페스 1형, 2형이랑 매독이 들어가니까 12종 하면은 모든 게 다 커버가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하는데 헤르페스 1형, 2형이나 매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잠복기에는 소변 검사에서는 거의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류경호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 청담동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골드만 비뇨기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이창기 원장님이 한우 오마카세, 한우가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왔다가 또 촬영장 섭외를 해서 오늘 이렇게 원장님들과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콘딜로마 곤지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콘딜로마에 이어서 성병을 가지고 오늘 밥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 성병이라는 얘기, 또 내가 성병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면 정말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끙끙 앓을 수도 있는데, 성병에 대한 상식은 이 정도가 있구나,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나준치 원장님, 이창기 원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유재범 원장님, 이렇게 4명이서 한번 성병에 대해서 맛있는 한우를 먹으면서 얘기를 즐겁게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저희도 귀한 자리에 또 대표님께서 즉석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소개 좀. 네. 오늘 원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청담 우월은 한우 오마카세 매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 12가지 코스 요리로 이제 준비해 드리고요. 저희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한우로 해서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숯으로 구워 드릴 거고, 중간중간 나오는 음식들도 그냥 단순한 그냥 뭐 단품 요리가 아닌 저희 이제 완성된 그런 요리로 같이 한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구워 드릴 부위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툭불 9등급이고요. 이쪽은 안심, 이쪽은 갈비 늑간살, 그리고 여기는 채끝, 이쪽은 치맛살 준비해 드렸고, 가운데는 이제 아마도 이 중에서 단가로는 제일 비싼 이제 살치살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바로 뒤에서 구워드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네요. 오늘 인트로에서 제가 오늘 성병에 대한 상식 그냥 가볍게 영상 보면서, 저번에 우리 콘딜로마 영상에서 밥 먹으면서 진짜 저런 얘기 잘한다 저희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환자를 볼 때나 질환을 볼 때 거기에다가 뭐 감정을 실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성병은 성병, 그냥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밥 먹으면서 못할 얘기 아니고, 밥 먹으면서 소변 얘기 얘기 다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비위가 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기억 남는 환자분 계세요? 오늘 오신 분인데, 진짜 오늘 오신 분인데 3, 4개월 전에 클라미디아를 자기가 나왔는데 확인을 했었는데 그냥 약만 먹고 검사 안 했대. 근데 저는 진짜 균 나오면은 클라미디아, 나이제리아 고노리아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꼭 검사해야 된다고 이제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또 잠깐 한국 들어와서 약만 탔다가 다시 외국, 학생인 것 같아. 나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또 다음 주에 나간대요. 그래서 어제 오셔서 3, 4개월 전에 클라미디아가 있었는데 그때 약 먹고 괜찮았다가 또 안 좋다, 그래서 한국 들어온 김에 검사를 하러 왔는데 똑같이 나. 근데 그 사이에 관계한 사람도 있으면 다 그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또 간대요, 외국에. 그 약을 좀 길게 2주치 드리긴 했는데 꼭 검사 외국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라. 저도 꼭 다시 검사하라고 그러는데 클라미디아 보통은 잘 죽긴 하니까 사실 원래도 엄밀하게 가이드라인에는 추적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약간 나는 가이드라인이 약간 보통 외국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랑 의료 환경도 다르고 병원 접근성부터 검사 비용이 다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너무 병원 가기 좋고 검사비도 얼마 안 나오고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는데, 근데 클라미디아는 대부분은 잘 죽는데 희한하게 요즘 한 2-3명이 연달아서 다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검사도 꼭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오늘 클라미디아 1명 재검사했는데 양성 나오더라고요. 증상이 없었던 환자고, 한 명은 증상이 딱 너무 명확한 전형적인 그 고름 나오고 아프고 해서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당연히 뭐 안 나오겠지. 확인해서 검사는 합시다 했는데 균은 나오더라고. 뭐 엄밀하게는 균은 없는데 PCR이 워낙 예민하니까 그래서 뭐 일부 조금 뭐 사체가 나오는 게 있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유 원장의 경우처럼 진짜로 남아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다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매독 같은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실제로 양성이지만 뭐 위양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요즘에 기사 보면은 성병 키트 검사가 좀 활성화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니까 있는데 안 나온다고 그것만 믿고 막 또 관계하고 다니고 이러면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검사한다고 돈은 돈대로 더 쓰고 여기저기 막 퍼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 와서 제대로 검사를 하는 게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요도염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흔히 진료할 때 보는 게 성병 중에 요즘 뭐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냥 다 PCR 검사 해달라고 오시잖아요. 다 알고. 그럼 보통 이제 몇 가지들 세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꼭 치료해야 되는 균도 있고 그냥 지켜봐도 되는데 간혹 이제 나오면 무조건 치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봐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약간 선택에 맡겨요. 그냥 이제 뭐 그냥 우리 뭐 치료 안 해도 된다 증상 없으면 오케이 하는 분들은 가시고 또 환자들이 또 너무 불안해하면은 그거를 뜯어 말리는 것도 일이기도 하고 정신 건강 생각해서 그냥 약을 드리긴 드리지만 늘 그런 우리 늘 얘기하는 내성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은 하죠. 근데 제미나이나 GTP 검색만 해도 어떤 균은 치료 꼭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오는데 환자분들 알지만 막상 본인이 이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아 그래도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도 뭐 안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안 드리면 그러면 또 다른 병원 가서 꼭 또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마음의 성병이라는 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환자들이 이제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에 명확하니까 뭐 그런 이제 PCR 검사할 수 있는데 아닌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사실 엄밀하게 성병은 이제 우리가 소변으로 보는 거는 이제 뭐 아까 클라미디아, 임질, 뭐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거고 우리 흔히 아는 이제 더 무서운 에이즈, 매독 이제 그런 게 좀 더 걱정스러운 검사들이 있는데 뭐 PCR과 아니면 헤르페스 이런 것들은 피 검사로 나오는데 좀 되게 생소했던 게 처음에 성병을 다 확인하고 싶고 그걸 둘 다 보는 게 맞는데 환자들은 꼭 소변 검사만 원하는 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이제 뭐 증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은 이런 에이즈, 매독 이런 거는 소변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임지 클라미디 이건 피 검사에서 안 나와요 하면은 희한하게 꼭 소변 검사를 원해요. 그래서 왜냐면 또 이름도 약간 STD 검사인데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서 사실은 성병이란 말이긴 한데 왜 그런지 난 그게 좀 궁금해서 항상. 이게 우리나라 인식이 소변 PCR 검사를 그냥 STD 검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에이즈, 매독이 더 무서운 병이니까 그거를 확인해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저는 괜찮아요. 소변 검사만 해주세요. 맞아. 저 STD 검사해 주세요. 근데 STD 검사가 성병인데요. STD 검사해 주세요. 아 소변 검사요? 아 예. 처음에 나도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PCR 검사 항목에 그 우리나라는 보험 체계 때문에 뭐 9종이나 12종이나 환자 부담금이 똑같으니까 12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헤르페스 1형, 2형이랑 매독이 들어가니까 12종 하면은 모든 게 다 커버가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하는데 헤르페스 1형, 2형이나 매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잠복기에는 소변 검사에서는 거의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뭐 그렇게 설명드리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제가 보기엔 또 소변 검사가 또 간편하니까 혈액 검사는 또 조금 불편한 게 있고 좀 더 드문 병이긴 하니까 매독에서 그래서 좀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진료보면서 되게 좀 특이하다고 느끼는 가장 좀 흔한 경우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인 것 같아요. 균이 애초에 치료 안 되는 분들도 많기도 하지만 치료가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것 또한 몇 달 뒤에 뭐 또 나오시고 뭐 예를 들어 부부관계밖에 안 하고 다른 접촉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시고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을 하여간 조금 다른 균들하고는 아예 좀 다른 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요새 내성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애초에 내성이 진료해보면. 많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성이 많고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것도 있지만 되게 좀 다른 균보다 오래가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고 느껴지고 증상이 모두 다 없어지고 PCR에서 음성이 나와도 막 몇 달 뒤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 중에 치료하고 또 검사해도 또 나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항생제 이것 쓰고 저것 쓰고 가장 오래 뭐 치료하신 경우에 몇 달 정도까지 항생제 써보셨어요? 저 지금 반년 넘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다 찾아봐도 알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분 중에 대학병원 가보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6개월까지 진짜 계속 약 쓰다가 목시까지 쓰다가 6개월 지나서 갔는데 거기서 딱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오해를 하신 거지. 뭐야? 지금까지 양성 왜 나왔지 그러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 거기 검사가 진짜 약간 잘못된 건가? 딱 저한테 다행히 오셔서 안 오셨으면 저는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딱 그 환자분이 오셔서 저 음성 나왔는데요? 근데 막 화내진 않으시고 그냥 이상하다 해서 검사해보죠 했더니 다행히 똑같이 음성이 딱 타이밍이 그렇게 나온 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한두 분, 두 분 있어요. 안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감수성 검사를 해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해볼 수 있는 병원이 없죠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검사가 네, 제대로 검사가 안 되는 게 되니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전립선염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치료 안 되면 마사지 해요 그냥. 전립선 마사지해서 배출도 시키고 이게 뭐 워퍼트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전립선이 가장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짜내고 진짜 이거는 하기 어렵겠지만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아직 뭐 레지오넬라 있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마사지는 전립선염 때 치료긴 하니까 마사지라도 열심히 해서 보름 짠다고 생각하고 짜내야지. 전 아직까지 메이코플라즈마 지니텔리움이 증상이 있어서 발견한 적은 없긴 한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게 증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힘든데 그때 이제 내성 때문에 약이 안 되려면 환자는 아프고 힘들어 치료가 안 되고 그건데 저는 아직까지 다행히 증상이 있어서 발견한 경우는 없었는데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당연히 임실이나 이런 것만큼 심하진 않지만 분비물 정도까지 나오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증상이 다 없지 않. 근데 이제 치료가 해도 예를 들어 내성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분들도 증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균이 계속 견딜만한 나오니까 정도로. 또 다시 또 증상이 있을까봐 불안하고 네. 맞아 오히려 몇 개월씩 지속되는 사람들이 증상이 계속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뭔가 약간 간지러운 느낌이 있대요. 근데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확인해보자 그랬는데 진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게 다 환자분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 박사님께서 PCR 검사 12종이 뭐가 들어간지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그 PCR 검사 12종 중에 저희가 꼭 치료해야 되는 성병만 일단 12종 균들 중에 뒤에 있는 3종 그 헤르페스 1형, 2형, 그 매독은 사실 그 검사로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이 돼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사실 소변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균들은 그 앞에 있는 9종의 균인데 그 중에 이제 4개 균이 아주 성병에 속하고 성관계로만 전파가 되는 균들, 공생균으로 취급하지 않는 에 속하고 그건 꼭 치료를 하고 성관계를 하셔야 되는 균에 속하는데 나이세리아 고노리아라고 임질균 그리고 클라미디아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균 방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 이제 보통 트리코모나스 질염 일으키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성분들 보는 입장에서는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 균을 좀 가장 제일 보기 힘든 거 같고 가장 센 균은 이제 임질균이고 가장 흔한 건 클라미디아균이고 가장 잘 안 없어지는 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고. 오늘 환자분이 오셔서 좀 말씀하시니까 12종 검사 중에 헤르페스가 있잖아요. 예전에 막 언론에서도 막 약간 얘기가 됐었는데 헤르페스는 진짜 피 검사까지는 해봐야지. 물론 이제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피 검사에서 안 나올 시기도 있지만 초기에는 오늘 환자분이 딱 그 얘기하셨죠. 성병 검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성병이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성병 검사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성병이랑은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는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그때 그 검사 갑자기 왜 하시려고 했더니 여자친구분께서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근데 이제 HPV도 검사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콘딜레마 얘기했지만은 저는 HPV 검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없는데 그다음부터는 정신이 이제 막 혼미해진다. 나는 HPV 감염자구나. 그러면 만약에 없다라고 나온다. 근데 없다도 치치가 다 안 되는 건데 없다도 100% 없는 거 아닌데 검사를 했는데도 깨름직하고. 그래서 정말 이건 어차피 비급여 검사니까 선택을 해봐라. 무조건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한참 듣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자친구 분과 상의를 해본다고 해서. 근데 또 거기서 하나 얘기가 지금 PCR 검사 얘기하셨는데 저 이틀 전에 소변 검사 했는데 헤르페스 안 나왔어요. 헤르페스 없어요.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잘 짚어주세요 오늘. 또 말씀드릴까요?
소변 PCR 검사에서 헤르페스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나이가 연세가 막 60대 아니면 50대 이런데 꼭 PCR 검사를 계속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컬처에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근데 가끔 헤르페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러면 저는 헤르페스 때문에 생긴 요도염이나 방광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왜냐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본 구정에서 안 나오는 증상이 헤르페스 때문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대부분 자연 소실되긴 하니까 아주 증상이 심한 거 아니면은. 대부분은 뭐 치료 필요 없고 의미 없다고 설명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 너무 심하고 이상하게 컬처나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은 하거든요. 그리고 피부 병변, 피부에 이제 수포 있고 궤양이 있을 땐 소변에서도 나오는 경우 있어서 검사를 무조건 많이 하면 당연히 찾기는 쉬워지는데 모든 환자한테 이 검사 이 검사 다 하세요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저기 치료를 받다가 균도 없어요, 뭐 증상은 계속돼요 이러면은 검사를 당연히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소변 검사만 했는데 헤르페스가 간혹 나와요. 그럼 환자가 이쪽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가끔 피부를 봐요. 혹시 모르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제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헤르페스가 보통은 그냥 성기 겉에 수포 좀 생기고 아프고 마른 거긴 한데 가끔 올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수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근데 저는 나와서는 본 적 없는데 대학에 있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보통 그 우연히 약간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는데 갑자기 뭐 나이가 많고 그러면 그러려는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수분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히스토리를 잘 해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생식기 헤르페스가 있었던 거죠. 가끔은 그게 이제 그쪽 신경에 영향을 줘서 갑자기 이제 방광에 쫙 힘이 빠지는 거죠. 빠져서 수분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는데 그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거의 뭐 한 달 넘게 수분 못 보고 그랬던 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소변에서 그 HSP 나오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 그거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오히려 약간 요도염 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런 검사는 안 해보긴 해서. 요새 많이 뭐 연구가 이루어지는 건 같은데요.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계속 재발해서 계속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뭐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거 좀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재발 자주 되는 분들 보면 수면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이론상으로는 뭐 이제 햇빛 자외선 너무 강해도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전 그거보다 오히려 남자분들은 술 과음 하시는 분들 재발이 되게 자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최대한 피하시라고 하죠. 뭐 하시는 거 있어요? 다른 거? 저는 비타민 C는 무조건. 사실 환자분들이 뭐 도움될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맞아요. 예전에 이창기 원장이랑 저희 뭐 찾아본 적 있잖아요. 해봤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자. 다 검사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타민 C. 그건 확실히 도움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비타민 C는 드시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요. 그래서 아니면은 드실 수만 있으면 메가도즈도 시도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메가도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자꾸 그때 그러니까 결석이 실제로 그거 생겨서 와서 근데 환자들이 그걸 효과를 보나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통 하는 분들이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너무 피곤한데 그 메가도스를 하고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막상 그렇게 했더니 결석이 생기니까 이제 환자는 약간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거죠. 하고 나는 안 피곤하고 싶은데 또 결석은 생기고 되게 또 확 그게 들어와서 메가도스가. 원장님들은 성병 환자들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주로 어느 연령대가 오세요? 저는 요새 좀 놀라는 게 10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요도 분비물 나온다고 오는 10대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게 성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가 성교육 한번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죠. 좀 놀라운 건 그 남자 학생이 이제 올 때 여자친구랑 같이 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나이가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 확실히 이게 젊을 때 성교육 좀 제대로 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10대에서 성관계하는 게 뭐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해야죠. 막을 수 없으면 차라리 안전하게. 안전하게야죠. 광고 말씀 좀 드려야겠다. 광고? 이제 저희 영상이 그 날짜를 지날 것 같긴 한데 5월 6일부터 이제 만 12세 남성에서도 저희가 지난 편에 얘기했던 콘딜로마 관련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가다실이 이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들어가서 모든 비뇨기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국가 예방 접종 위탁 기관이라고 딱 이제 된 곳에서만 가능하니까 다 하고 계시겠죠 그때 되면은. 그래서 비뇨기과 가서 예, 만 12세에서는 아마 가다실도 빨리빨리 맞는 게 도움 되실 거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면은 지난번 저희 브이로그 한번 봐주시면은 왜 맞아야 되는지 아마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핵심은 원래는 여자들은 됐었는데 이제 이게 남자까지 확대가 됐다. 나이랑 사과가 있는데 지금은 사과만 되는 거지만 저희 바람은 거죠. 이왕할 거면 돈 조금 더 써서 나라에서 국가까지 좀 맞춰주십시오. 저희가 막 할 때 예전에 나왔을 때 사과를 먼저 막 맞은 사람 그때는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과랑 국가랑 있을 때 비용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비싸니까 사과 맞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사과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결국엔 또 국가,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으로 사과 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다 내 돈 들여서 국가 맞을래요. 비용만 지출을 더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애초에 그냥 국가를 빨리 나라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우리 류경원 님은 국회로 보내서 이건 편집해야겠다. 나라에서 저희 영상이 싫어요 누르는 건 아니겠죠? 저 사람 누구야?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왜? 아니 며칠 전에 또 따님이랑 어머님이랑 왔어요. 50대 60대인가? 정형외과인가 어디서 뭐 무릎인가 어디 수술하신다고. 근데 검사로 하는데 저는 매독 양성은 가끔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HIV가 양성 나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에이즈? 근데 엄마도 왜? 그래서 놀라서 검사 받고 오세요 했는데 당연히 음성. 근데 나는 매독은 진짜 가끔씩 나오는데 HIV가 갑자기 양성? 그래서 근데 음성은 나오더라고. 별다른 거 없이 가끔 그런 건 대부분 음성이 나오니까 저도 그분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무릎 수술하러 갔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HIV 양성입니다 하면 엄청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왔을 때 일단은 안심을 시켜드려야지. 에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건강검진도 늘어나고 뭐 다른 과 수술 준비하다가 매독 양성이라고 오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증상도 없는데. 요즘 매독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왜 언제였지? 작년 초였죠? 그때 한 번이 왜 일본에서 막 늘어난다고 이제 우리도 약간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미리 조심하자 하면서 뭐 신고도 하게 만들었었는데 확실히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페니실린 치료를 하는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다 찾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히 뭐 치료 효과는 좋은데 언제까지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론적으로는 원래 거의 한 번 맞으면은 며칠이면 금방 거의 전염이 안 된대요. 피 검사 확인하고 안전할 때까지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금방 전파력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 하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어쨌든 논트로피네말 테스트가 떨어지는 걸 6개월까지는 봐야 되고 1년까지도 기다리잖아요. 그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대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진짜 9개월 만에 전파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괜찮다가 9개월 만에. 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9개월째가 됐는데 그 여자친구가 매독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사실 정말 이 사람인지 다른 파트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물론 뭐 항상 뭐 세상 예외는 있긴 하지만 일단 그런 분도 실제로 또 경험을 하니 딱 한 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치료 다시 해야죠 하고 했는데 테이터가 떨어졌는데 걸렸으면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드문 일. 그래서 뭐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때 그때부터 에이즈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부터. 그래서 막 무슨 뭐 경각심 가지라고 막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 당시에 우리 요즘이랑 또 사회 문화가 달라서 막 약간 뭐 성관계에 대한 약간 터부시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관계는 무조건 걸리나 보다 이게 잘못하면은. 근데 의외로 그런 에이즈나 그런 게 옮길 확률이 크지 않대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진짜 에이즈가 있어도 딱 관계 한번 했을 때 걸릴 확률이 1%가 안 돼요. 0.몇 %고 매독은 되게 높더라고요. 매독은 거의 뭐 20-30% 뭐 거의 이상 되고 임지도 꽤 그거는 꽤 그냥 한 번 해도 가능성이 꽤 높고 그래서 제일 흔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나이가 이제 막 파트너가 막 더 있거나 그럴 라인이 아니지만은 근데 알면 정말 조심하게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성교육에서 정말 젊은 친구들.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방금 그거는 우리가 왜 에이즈도 요즘 약 먹고 그 타이터가 떨어지면 거의 전파 안 된다고 보고 매독도 마찬가지라서 또 너무 과도하게 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또 치료하면 좋아지긴 할 텐데 이제 그분이 고생하는 거죠. 또. 그렇죠. 상대편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근데 아까 헤르페스 심한 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3분인가? 그분도 되게 심해가지고 이거 헤르페스 치고 너무 심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대상포진인 경우가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감별 포인트가 헤르페스는 되게 조그만한 상처가 군집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국소적으로 있잖아요. 좀 물론 퍼진 분들도 있지만 대상포진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물집들이 조금 더 간격을 많이 두고 이렇게 있는데 딱 몸을 반을 잘라서 한쪽에만. 네. 어디 나타났어요? 이게 뭐 인근이나 이쪽에 나타난 거? 아니요, 그냥 완전 헤르페스가 생길 만한 위치에. 페니스까지 내려. 예, 은경이랑 막 고환인데, 근데 한 두 분인가 3분 정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분 경험이 있어서 해봤더니 그 혈액 검사에 그게 있어요. 바리셀라 조스터 IgM, IgG가 있어요. 딱 나오더라고. 물론 뭐 치료는 똑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도 처음에는 제가 헤르페스라고 생각해서 대상포진 아시다시피 용량을 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항발시대를 더 길게 드려야 되고. 최근에 병원에 경찰관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환자를? 아니요 그냥 조사하러. 그래서 저희 병원에 한 3년 전쯤에 그냥 다른 질환으로 부관염이었나? 그러니까 염증으로 진료를 보셨던 분인데 그분의 그때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대요. 그때 본인이 헤르페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성관계를 해서 그 여자친구가 걸렸다 해서 고소장 그거가 있고 그래서 압수 영장인가 수색 영장 그걸 가지고 와서 왔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예, 경찰이 있어요. 예. 근데 영장을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영장 안 저희가 가져오면은 드리면 안 드릴 되는데 수가 없고. 그건 아예 법원에서 그 한 주문이랑 영장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드렸는데 다행이면 다행인데 저희 쪽에서는 검사를 아예 헤르페스의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셔서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되게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 게 그때 소변 PCR 검사는 했거든요. 근데 소변 PCR 구종 검사만 했으니까 이제 비뇨기과에서 당연히 소변 검사를 했었으니까 거기서 헤르페스 검사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여기 거 자료 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사실 저희야 뭐 맨날 보니까 진짜로 그런 병은 아닌데 싸우고 할 병이 뭐 결혼했는데 외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물론 뭐 당사자는 너무 슬프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긴 하시겠지만 사실 뭐 큰 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워낙 흔하잖아요. 뭐 통계에서 확실하진 않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유튜브나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훨씬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기도 하고 그냥 몇 년에 한 번 잠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훨씬 흔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저희도 이제 10년 진료를 보다 보면 개원가에서 계속 보던 친구들이 이제 10년 전부터 막 20대부터 지금 30대까지 계속 보는 진짜 20대에서 30대 계속 가는데 분명히 헤르페스 없었는데 이번에 관계는 좀 이상해요. 딱 계속 보던 환자분이 이번에 들어왔네요. 딱 할 때가 좀 안타까워. 그건 확실히 이번에 들어온 거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마무리할까요? 아직 요리가 몇 개 남았는데 맛있는 음식 그냥 저희 먹으면서 조금 마무리하고 오늘 그냥 내용 정리하기 전에 테이크홈 메시지? 뭐 하나씩 좀 요거 하나 알고 가세요. 영상 보면서 남길 만한 메시지 하나씩 해주시죠. 이제 남자 청소년들도 국가에서 이제 가다실 예방 접종이 시작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연령 맞춰서 맞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기 성교육이 점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성교육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뭐 성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뭐 필요하면 진단이나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과도하게 어떤 성병이 나왔을 때 꼭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균들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뭐 검사를 해서 나쁠 건 없긴 한데 또 그게 너무 또 걱정을 또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뭐 HB 바이러스 뭐 치료할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뭐 HBV를 검사를 한들 뭐 치료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 문제가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면 해드리긴 하지만 이제 꼭 또 그런 걸 괜히 나와봤자 걱정만 일으키고 그게 뭐 효용이 없을 수도 있어서 좀
잘 생각해보고 검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진료실에서 오면은 증상 같은 걸 부끄러워서 얘기를 의사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안 하고 아니 그냥 STD 검사해 주세요. 근데 STD라는 말이 성병, 성맥의 그냥 감염 질환 똑같은 말인데 근데 본인이 생각은 환자분의 생각은 아 나는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STD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증상을 정확히다가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증상이 있으면 이런 걸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치료를 잘 검사를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재밌기는 볼 것 같은데. 오늘 남은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조금 더 저희 좀 사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해서 모여야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더 잘 준비를 해서 스튜디오랑 음식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